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 저희 호텔에 머무실 수 없습니다. 단지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이라는 이유로 특급 호텔에서 쫓겨난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혼 4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그곳을 찾았습니다. 아내는 6개월 전 큰 수술을 이겨낸 후였고 남편은 그런 아내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들의 소박한 꿈은 호텔 로비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여기는 특급 호텔입니다. 다른 숙소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30분 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고 호텔의 서비스 정책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혜로운 소리를 전해드리는 지혜 소리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셔줄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해두시면 매일 저녁 7시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소리를 전해드리는 지혜 소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 주변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산에 계신 김학수님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김학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겨울의 일입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부산 앞바다를 휘몰아치던 그날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부산의 한 특급 호텔을 찾았습니다. 우리 부부의 결혼 45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거든요. 평생을 제 곁에서 헌신하며 살아준 아내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런 고급 호텔을 찾는 게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달랐어요. 결혼 45주년이라는 특별한 날이기도 했지만 얼마 전 아내가 큰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것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했거든요. 6개월 전 아내는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했고 수술 성공 확률이 그리 높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늘에 빌었습니다. 아내만 살려준다면 평생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아내는 놀라운 의지로 재활치료를 이겨냈습니다. 항상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나 금방 나을 거예요 라며 오히려 저를 위로하던 아내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마침내 태어나던 날 저는 아내에게 약속했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면 꼭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겠다고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아내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마침 우리의 결혼기념일이 다가오자 저는 부산에서 가장 전망 좋다는 특급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창 너머로 드넓은 해운대 바다가 보이는 스위트룸이었죠.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우리 부부에게는 꽤나 큰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아내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었거든요. 예약을 하고 나서 저는 은근히 들떠 있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할 모습을 상상하며 며칠 밤을 설레는 마음으로 지새웠죠.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소박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고 짐도 평소처럼 보따리에 싸서 왔습니다. 저 역시 편한 옷차림이었죠. 젊은 시절부터 검소한 생활을 해온 우리 부부답게 겉모습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척이나 가벼웠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호텔 입구로 향하는 동안 저는 아내에게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젊을 때 못해준 것 오늘 다 해드릴게요. 아내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제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의 설렘과 기대는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로비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의 우아한 분위기가 가득했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걸어가는 우리 부부를 향한 차가운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호텔에서 우리가 겪게 될 일들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 부부에게 어떤 의미로 남게 될지를요. 단지 아내의 손을 잡고 설레는 마음으로 프론트 데스크를 향해 걸어갔을 뿐입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이질감은 생각보다 더 컸습니다. 호텔의 대리석 바닥은 마치 거울처럼 반짝거렸고 그 위를 걷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스러운 옷차림을 하고 있었죠. 저와 아내는 그 사이에서 마치 물에 빠진 생쥐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제 팔을 꼭 붙잡은 채 평소보다 더 작은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우리였지만 이런 호화로운 공간은 처음이었거든요. 아내의 낡은 트레이닝복과 제 오래된 점퍼는 이 화려한 공간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보였습니다. 로비를 지나는 동안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귀에 들렸습니다. 저런 분들은 처음 보네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들은 우리를 향해 거리낌 없이 수군거렸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짐을 든 젊은 직원 하나가 우리 곁을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추더니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손님,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의 말투에는 도움을 주려는 의도보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는 듯이 말이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체크인하러 가는 중이에요. 제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예약하신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특급 호텔에 올 사람들로 보이지 않는다는 건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모굴적으로 의심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네, 예약했습니다. 프론트에 가서 확인하면 될 것 같네요. 제 말에 그 직원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아내는 그동안 제 팔을 꼭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여보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말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내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이 느껴졌고 얼굴은 불그락불락했죠. 프론트 데스크로 향하는 동안 저는 자꾸만 주머니 속 예약 확인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말이죠. 우리는 정당하게 예약을 하고 왔을 뿐인데 왜 이렇게 죄인이 된 기분이 드는 걸까요? 드디어 프론트 데스크 앞에 도착했습니다. 카운터 뒤에는 3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우리를 보더니 다른 직원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마치 귀찮다는 듯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얼음장 같았죠.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체크인하러 왔습니다. 예약해 두었는데요. 그 순간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역시나 하는 표정이었죠. 죄송하지만 현재 저희 호텔은 만시입니다. 그는 컴퓨터도 확인하지 않은 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한 달 전에 예약을 하고 확인까지 받았는데 말이죠. 아니, 제가 예약을 했다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하지만 그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뒤에서는 다른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우르르 힐끗거리며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이제 완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제 팔을 잡은 손에 힘이 더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이듯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분들은 이런 호텔에 오면 안 되는데.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말은 마치 벼락처럼 제 귀에 꽂혔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제 아내가 수술을 이겨내고 이제 막 건강을 되찾은 제 아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호텔 예약 확인 문자가 있었거든요. 여기 예약 확인 문자가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지만 프론트 직원은 제 휴대폰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현재 저희 호텔은 더 이상 객실을 제공해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숙소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의 말투에는 이제 노골적인 멸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를 쫓아내듯이 말이죠. 그때 옆에서 기다리던 양복 차림의 중년 신사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빨리 좀 처리해 주시죠. 뒤에 기다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말에 프론트 직원은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호텔은 특급 호텔입니다. 모든 고객님들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우리 같은 사람은 이 호텔의 격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45년 동안 한 번도 이런 모욕적인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할 때도 시장에서 장사할 때도 아무도 우리를 이렇게 대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된다는 건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수치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내는 제 팔을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그러자 프론트 직원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렇게까지 따져 물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곧 그는 다시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복장이. 그는 우리의 트레이닝복과 보따리를 훑어보며 말을 흐렸습니다. 저희 호텔의 분위기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게다가 예약하셨다고 하시는데 성함이.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김학수입니다. 스위트룸으로 예약했고 예약금도 이미 결제했습니다. 그제야 직원은 마지못해 컴퓨터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우리 그냥 다른 데로 가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당당하게 살아온 제 아내가 이렇게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여보.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우리도 정당하게 돈 내고 예약한 손님입니다.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제 목소리가 조금 커졌던 모양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고 로비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프론트 데스크의 다른 직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술안을 피우시면 경비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우리가 언제 술안을 피웠다는 걸까요? 그저 정당한 권리를 요구했을 뿐인데.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에서 예약 확인 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마치 하늘이 도와주는 것 같았죠. 저는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약 확인 메일이에요.
객실 번호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내밀자 직원들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확실한 증거 앞에서는 그들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신분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호텔 규정상 체크인 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여전히 불친절했지만 이제 적어도 우리의 예약이 실제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이 호텔에 어울리지 않는 손님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요. 뒤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내는 창피한 듯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결혼기념일이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신분증을 꺼내려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 그 짧은 순간에도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야근을 하며 어렵게 모은 돈으로 아내에게 한 번도 호강 한 번 제대로 시켜주지 못했던 지난 날들, 그리고 이제야 늦게나마 보답하고 싶었던 제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요. 아내가 다시 한번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이런 데 오면 안 되나 봐요. 그냥 가요. 아내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라니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우리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때 프론트 직원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신분증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그의 말투는 여전히 거만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기꾼이라도 되는 것처럼 의심하는 눈초리였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양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대우는 처음 받아보네요. 우리가 초라해 보이나요? 그래서 이런 호텔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감정은 이미 격해져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다른 손님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직원이 잠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마도 제 반응이 예상 밖이었던 모양입니다. 저희는 단지 호텔 규정에 따라. 규정이요? 제가 말을 자르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손님들에게도 이렇게 하시나요? 방금 전에 체크인한 양복 입은 손님한테는 이런 대우 안 하시던데요. 로비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에 체크인했던 손님은 신분증 확인도 없이 바로 객실 키를 받았었죠. 여보, 제발요. 아내가 다시 한번 만류했습니다. 아내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술 후 겨우 회복된 아내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걸 보니 제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부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이 들고 초라한 옷차림이라고 해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 같은 노인들은 앞으로 어디를 가야 할까요? 보세요. 저는 천천히 지갑을 열어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김학, 맞습니다. 예약자 본인이에요. 이제 확인되셨나요? 직원은 어색한 표정으로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약도 확실했고 신분증도 일치했으니까요. 죄송합니다만 직원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태도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혹시 예약하신 객실 등급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이해가 갔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스위트룸을 예약했다는 걸 믿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의 노부부가 이 호텔 최고급 객실을 예약했다는 게 그들에겐 믿기지 않았나 봅니다. 오션뷰 스위트룸입니다. 1박에 얼마인지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미 카드로 결제도 완료했고요. 제 말에 직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제 손을 놓더니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죠. 여보, 괜찮아요. 저는 급하게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어지러워요. 아내의 목소리가 희미했습니다. 수술 후유증 때문에 가끔 어지러움을 느끼곤 했는데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 고스란히 아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프론트 직원들의 표정도 당황스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부축한 채 로비의 소파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로비 소파에 아내를 앉히고 난 후 저는 다시 프론트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속에서도 작은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이런 상황까지 겪어야 한다니. 결혼 45주년을 기념하러 왔다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죄송하지만 아내가 몸이 좋지 않습니다. 빨리 체크인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하려 노력했지만 떨리는 것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직원들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마도 아내의 상태를 보고 나서야 이 상황이 단순한 실랑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약 내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제야 직원은 진지하게 컴퓨터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김학수님, 맞습니다. 오션뷰 스위트룸으로 예약이 되어 있네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놀라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같은 노부부가 이 호텔의 최고급 객실을 예약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나 봅니다. 하지만 선생님, 혹시 예약하실 때 객실 가격을 제대로 확인하셨나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위트룸은 1박에 제가 말을 자르고 나섰습니다. 120만 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카드로 결제도 완료했고요. 제 말에 직원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다른 직원이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혹시 카드가 도용된 건 아닐까요?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45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젊어서부터 공장에서 일하고 장사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제야 아내에게 호강 한번 시켜주려 했는데 이게 뭡니까? 카드 도용이라고 하셨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지금 사기꾼처럼 보이십니까? 직원들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작은 속삭임이 제 귀에 들어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나 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직원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희는 단지 호텔의 보안 규정에 따라 그래요. 보안 규정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왜 다른 손님들에게는 이런 의심을 하지 않는 겁니까? 방금 전에 체크인한 양복 입은 분들한테는 카드 도용 운운하지 않으셨잖아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군거렸고 또 어떤 이들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직원이 말하려는데 제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보세요. 여기 신용카드도 있고 신분증도 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도 확인해보세요. 전부 합법적이고 정당한 거래입니다. 우리가 초라해 보인다고 해서 나이 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의심받아야 합니까? 그제야 직원들은 정말로 진지하게 예약 내역과 결제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를 들여다보는 그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예약, 신분증도. 그들이 우리를 의심할 만한 그 어떤 근거도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의 초라한 옷차림과 나이든 모습이 그들의 선입견을 만들었을 뿐이었죠. 죄송합니다, 김학수님. 마침내 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객실 키를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아내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내를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결혼기념일이 이렇게 망가져버렸습니다. 아내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제 마음은 이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소파에 앉아있던 아내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내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얼굴은 의외로 평온해 보였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우리 그냥 집에 가요. 아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머물 필요는 없잖아요. 그 순간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치심에 몸을 돌렸고 또 다른 이들은 노골적인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스마트폰으로 우리를 몰래 촬영하고 있었고 양복 차림의 남성 몇 명은 역시 이런 호텔에는 수준이 맞는 손님이 와야 한다니까 라며 작게 수군거렸습니다. 프론트 데스크의 직원들은 이제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혼란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제가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얼굴 좀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아내가 제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우리 45년 동안 이렇게 창피당해 본 적 있었나요? 젊어서 고생할 때도 장사에서 손해볼 때도 이렇게 무시당하진 않았잖아요. 아내의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45년을 살면서 정말 여러 고난을 겪었습니다. 공장에서 야근할 때도, 시장에서 장사할 때도, 자식들 키우느라 허리 굽어질 때도. 하지만 이렇게 인격적인 모욕은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프론트 직원이 다시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이제 모든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객실로 안내해드리도록. 하지만 아내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런 호텔에 어울리지 않나 봐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우리한테는 너무 사치였나 봐요. 아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더욱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평생을 제 곁에서 헌신하며 살아준 아내입니다. 수술대에 올랐을 때도 여보 걱정 마세요. 나 곧 나을 거예요. 라며 오히려 저를 위로하던 아내입니다. 그런 아내가 이렇게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것은 남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패처럼 느껴졌습니다. 로비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마도 그들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인격을 무시하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저희가 준비한 객실은 정말 전망이 좋은. 프론트 직원이 다시 한번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아내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냥 평소처럼 동네 식당에서 밥 먹어요. 수술하고 나서 처음 먹었던 그 칼국수 집으로 가요. 거기가 우리한테는 더 어울리나 봐요. 아내의 말에는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분수를 알며 살아온 우리였지만 오늘처럼 그 분수라는 것이 이렇게 가슴 아프게 다가온 적은 없었습니다. 로비에 서 있던 한 젊은 여성이 조용히 눈물을 닦았고 어떤 노신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이미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달랠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만요, 고객님. 이제는 프론트 직원의 목소리에도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로비를 빠져나가고 있었고 저는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의 결혼기념일은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수술 후 회복된 아내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제 마음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걸까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발걸음을 돌리려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로비가 술렁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누군가를 향해 길을 터주고 있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깊이 있는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돌아보니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신사 한 분이 급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은발이 돋보이는 그는 이 호텔의 총지배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호텔 총지배인 박성우입니다. 그는 우리 부부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의 불찰이었습니다. 그의 사과는 진심이 담겨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고개를 돌린 채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하신들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말씀드렸을 텐데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하시고 총지배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술을 하셨다고요? 그제야 그는 아내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는 듯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수술 후유증 때문에 걸음이 조금 불안정했고 얼굴도 핏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네, 6개월 전에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겨우 건강을 회복해서 결혼 45주년 기념으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우리를 수군거리던 사람들의 얼굴에 미안함이 스치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총지배인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렀네요. 손님의 외모나 옷차림으로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특별한 날에 그의 말에 프론트 직원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그들의 얼굴에도 진정한 반성의 기색이 보였습니다. 실례지만 총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부인께서 어떤 수술을 받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췌장암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성공률이 높지 않다고 하셨는데 다행히 수술은 잘 됐어요. 그 말을 들은 총지배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같은 병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웃으시면서 괜찮다고 하셨는데 결국 순간 로비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총지배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그의 진심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끝내 이겨내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인께서는 그 어려운 수술을 이겨내셨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총지배인의 목소리에는 진한 감동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힘들었죠. 하지만 이 사람이 매일 병실에서 제 손을 잡아줬어요. 항상 이겨내자고, 우리 더 살아야지라고. 저도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도하던 순간들, 중환자실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밤을 새우던 날들, 그리고 마침내 아내가 건강을 되찾았을 때의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혼기념일이 더욱 특별하셨을 텐데 총지배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네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프론트 직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텔리어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고객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기본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손님의 외모와 옷차림으로 판단하고 선입견을 가졌죠.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직업 정신을 저버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총지배인의 말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은 이 순간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총지배인의 진심 어린 사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씁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상처받은 마음을 단순한 사과로 치유할 수 있을까요? 특히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더욱 아파왔습니다. 총지배인님,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만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부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총지배인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스위트룸은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해운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야경도 아름답습니다. 부부님의 45년을 기념하기에 정말 좋은 장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아내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이 호텔의 전망을 기대했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이봐요, 총지배인님.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원한 건 멋진 전망이나 호화로운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대우였을 뿐입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히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까와는 다른 시선들이었습니다. 존경, 미안함, 그리고 부끄러움이 뒤섞인 눈빛들이었죠. 45년 동안 우리 부부는 한 번도 호화로운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검소하게 살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왔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성마저 무시당했습니다. 제 말에 총지배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프론트 직원들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고 주변의 손님들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호텔이 아무리 좋고 전망이 아무리 멋져도 우리의 자존심을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아내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치심 때문이 아닌 제 말에 공감하고 지지한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총지배인이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손님의 외모나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우리의 오만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 호텔에서 10년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부끄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호텔리어로서의 기본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상처받은 마음도, 우리가 겪은 모욕감도. 여보,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저 우리일 뿐이었는데. 아내의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였을 뿐입니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평범한 노부부. 특별한 날을 기념하고 싶었던 것뿐인데. 총지배인님, 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단순히 저희 부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옷차림이 초라하다고 해서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총지배인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냉님, 저희가 크게 반성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하지만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죠. 우리 부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호텔의 가치는 화려한 시설이나 멋진 전망이 아니라 모든 손님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총지배인이 다시 한번 우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오늘 하루 저희 호텔 최고급 스위트룸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레스토랑, 식사권도 함께 준비해드리고요. 와인도 특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제안에 프론트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마도 이 정도면 충분한 보상이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실제로 그들이 제안한 것은 상당한 금액에 해당하는 혜택이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300만 원이 넘는 혜택입니다. 옆에 있던 프론트 매니저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저희의 성의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이 상황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총지배인님,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원한 건 무료 숙박이나 호화로운 저녁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인간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 말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어떤 젊은 여성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45년을 살면서 우리 부부는 한 번도 무언가를 공짜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젊어서부터 모든 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이뤄왔고 그것이 우리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아내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이번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있는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 어떤 보상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지갑의 두께나 외모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진정한 품격은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을. 총지배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또 한 번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또 한 번 실수를 했네요. 이 상황을 돈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의 천박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를 무시하던 그 눈빛들이 이제는 존경과 부끄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보, 아내가 제 팔을 당겼습니다. 이제 가요.
우리는 할 말을 다 했어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의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했고 그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깨달은 것 같았으니까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부디 오늘의 일을 교훈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처럼 평범한 노부부가 이 호텔을 찾았을 때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세요. 우리가 돌아서려는 순간 한 젊은 손님이 갑자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로비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그 박수 소리를 뒤로하고 천천히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여보,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가 부끄러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서 고마워요. 아내의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45년은 그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운 세월이었습니다. 호텔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던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급하게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학수 사장님, 잠시만요. 돌아보니 호텔 로비에서 우리를 지켜보던 중년 신사 한 분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낯이 익었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 각 부장이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사장님 맞으시죠? 부산 대성전자 김학수 사장님. 그의 말에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입구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고 안에서는 누군가가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부산에서 꽤 큰 전자 부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구든 어떤 위치에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박 사장님,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박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방금 전에 로비에서 그 모든 일이, 사장님께 그런 일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호텔 직원들이 우르르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총지배인을 선두로 프론트 직원들과 다른 호텔 관계자들이 모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총지배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제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가 바로 그 부산 대성전자의 김학수 사장님이셨어요. 누군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년에 800억 수출을 달성하신 그 회사에 순식간에 호텔 앞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고 어떤 이들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아니, 부산의 강소기업 대성전자 사장님이 이런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더 대단하신 거죠. 다른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겸손하게 사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정말이었네요. 호텔 직원들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특히 아까 우리를 무시하던 프론트 직원들은 다리를 후들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총지배인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가요. 우리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회사 회장이든 평범한 노인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으니까요. 박 사장님, 제가 말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일은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잠시 말을 멈추고 호텔 직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손님을 평등하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옷차림이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것이 진정한 호텔의 가치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30 호텔 직원들이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총지배인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오늘 우리가 겪은 일이 어쩌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일 뿐이에요. 회사 회장이어서가 아니라 그저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 그걸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호텔을 나와 근처 중급 호텔을 찾아가는 길, 아내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손이었습니다. 여보, 대단해요.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소처럼 그냥 사장님이라고 밝히셨으면 그런 대우 안 받았을 텐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제가 아내의 손을 마주 잡으며 말했습니다. 난 그저 당신 남편이고 우리는 결혼 45주년을 맞은 평범한 부부일 뿐인데. 택시 안에서 우리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운대의 밤바다가 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특급 호텔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향하는 곳에서도 이 풍경은 충분히 볼 수 있을 테지요. 기억나요? 10년 전에 아내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처음 공장 시작할 때 은행에서 대출 거절당했던 날. 그럼요. 어떻게 잊겠어요. 저도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당신이 시집 올 때 가져온 금반지까지 팔아서. 그때도 그랬죠. 은행 지점장이 우리를 얼마나 무시했었나. 하지만 당신은 꿋꿋이 버텼고 결국 기술력으로 인정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회사는 작은 공장에서 시작했지만 품질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직원 5명으로 시작한 작은 공장이 이제는 300명이 넘는 직원들의 일터가 되었고 매년 협력업체 직원들과 송년회도 하는 이 지역의 알짜 중소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보, 속상하진 않으세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이렇게 되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내일 아침 회사 가면 직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생겼으니까요. 어떤 이야기요? 우리 직원들에게 당부하려고 해요. 납품하러 오는 협력업체 직원들, 작업복 차림으로 오는 거래처 직원들 모두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겉모습이나 직함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고. 아내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바로 내가 아는 당신이에요. 30년 동안 한 번도 성공한 티 내지 않고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현장 직원들과 조회하고. 택시가 새로운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우리에게 더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가끔 지방에서 오는 거래처 직원들을 묵게 하는 곳이기도 했죠. 어서 오세요, 사장님. 호텔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누군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환대는 진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묵는 단골이었기 때문이죠. 방에 들어서자 아내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야경이 꽤 근사했습니다. 여보, 아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한 것 같아요. 굳이 호텔이 아니어도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저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요. 나도 그래요. 45년 동안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준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예요. 창밖으로 여전히 해운대의 밤바다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특급 호텔의 전망과 별반 다르지 않았죠. 중요한 건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난 며칠 후 총지배인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저희 부부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특급 서비스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특급 서비스는 값비싼 시설이나 화려한 인테리어가 아닌 모든 손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보, 들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 호텔이 요즘 많이 달라졌대요. 어제 미용실 가니까 다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호텔 직원들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특히 연세 드신 손님들에 대한 서비스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매주 금요일 아침 전 직원이 모여 서비스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옷차림이나 외모로 손님을 판단하지 않기, 모든 손님을 내 부모님처럼 생각하기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은 일부러 작업복 차림의 손님을 보내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했다고도 합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였죠.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직원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모든 손님을 동등하게 대우한다고 합니다. 사장님, 며칠 전 거래처 방문 때 들른 식당에서 한 종업원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그 특급 호텔에서 일이 있으셨던 분 맞으시죠? 저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까지 퍼졌나 싶어서요. 제 동생이 그 호텔에서 일하고 있어요. 사장님 일이 있고 나서 호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대요. 특급 호텔이면서도 겸손해졌다고 할까요? 그 종업원의 말에 저는 작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겪은 불편한 경험이 결국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기뻤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비슷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당연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진 거죠. 우리 회사를 찾아오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소중한 인연입니다. 아침 조회 시간에 제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납품하러 오시는 기사님도, 청소하시는 여사님도, 경비 아저씨도 모두가 우리와 같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는 직원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당연하지만 자주 잊혀지는 진실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것이죠. 우리 회사가 30년간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단순한 진리를 지켜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 우리 회사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실에 더 자주 들르는 직원들이 늘었고 구내식당 이모님들과 웃으며 인사하는 광경도 더 많이 보이게 되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날의 기억이 마음 한구석에 잔잔한 파문처럼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가끔 그날을 떠올리면 여전히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곤 합니다. 특히 아내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던 모습을 떠올리면 아직도 마음이 아픕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그런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여보, 이제 그만 신경 쓰세요. 출근 준비를 하는 제 모습을 보던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제 넥타이를 메어주면서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결혼한 지 45년이 지났지만 이 작은 의식만큼은 변함이 없었죠. 난 오히려 그날이 고마워요. 그날 덕분에 우리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아서. 아내의 말에 저는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날 이후로 우리 부부 사이에는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이 지나 더욱 깊어진 와인처럼 우리의 관계도 한층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그날 당신이 나서서 당당하게 말해줬잖아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그때 당신 목소리가 떨리는 걸 봤어요. 하지만 그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의 존엄을 지켜냈죠. 아내의 말에 저는 살짝 붉어진 얼굴을 돌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지 못했거든요. 그저 아내가 상처받는 모습을 더는 볼 수 없어서 나선 것뿐이었는데 요즘 우리 회사에 오시는 납품업체 기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른 회사는 납품하러 가면 경비실에서부터 눈치를 준다는데 우리 회사는 편하게 들어올 수 있어서 좋다고. 아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당신다워요. 그날의 경험을 교훈 삼아 회사에서부터 실천하고 계시니. 문득 전날이 생각났습니다. 의사가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고 했을 때 아내는 오히려 저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었죠. 걱정 마세요. 이 정도쯤이야. 우리가 힘들었던 게 어디 한두 번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공장 문을 처음 열었을 때도 IMF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을 때도 우리는 서로가 있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보, 갑자기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번 주말에 그 호텔 근처 산책 갈까요? 그 호텔 말고 우리가 묵었던 그 작은 호텔에서 하루 쉬다 올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칼국수 말고 당신이 좋아하는 횟집에 가요. 바다도 보고. 아니요, 그냥 칼국수 먹어요. 그날 먹은 칼국수가 참 맛있었거든요. 당신이랑 마주 앉아서 먹은 칼국수 한 그릇이 어떤 호텔 음식보다 더 특별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메어준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급은 무엇일까? 어쩌면 그건 바로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위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이제는 그 호텔 앞을 지날 때마다 살짝 미소가 지어집니다. 예전에는 화려한 외관에 압도되었던 그곳이 이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출장길에 그 호텔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잠시 그곳을 바라보는데 문득 로비로 들어서는 한 노부부가 보였습니다. 검소한 차림의 그 부부를 호텔 직원들이 공손히 맞이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저기 보세요. 운전을 하던 비서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달라졌는지 아세요? 요즘 그 호텔 직원들 서비스가 정말 달라졌대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더 공손하다고. 저는 그저 조용히 웃었습니다. 세상의 작은 변화는 때로 이렇게 시작되나 봅니다. 누군가의 용기 있는 한마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다른 이들의 진심 어린 반성으로. 여보, 그날 저녁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오늘 그 호텔 앞을 지났어요. 그래요? 설거지를 하던 아내가 손을 물에 적신 채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기분이 안 좋으셨어요? 아니요. 오히려 뿌듯했어요. 우리가 겪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깨달음이 되었나 봐요. 아내는 앞치마를 벗으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우리 집은 특별히 높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아내와 함께 있으면 어떤 전망대보다도 더 좋은 풍경으로 느껴지곤 합니다. 그런데 여보, 솔직히 말해볼까요? 아내가 문득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처음에는 정말 속상했었어요. 우리가 초라해 보여서가 아니라 당신이 평생 읽어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그랬었나요? 당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난 잘 알잖아요. 30년 동안 한 번도 늦잠 자본 적 없이 새벽부터 일어나 직원들보다 먼저 출근하고 명절에도 혼자 남아 공장 지키고. 아내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성실하게 겸손하게. 그래서 더 자랑스러웠어요.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그날 돈이나 지위가 아닌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했을 때 그게 바로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었어요. 창밖의 도시가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멀리 해운대 쪽으로 그 호텔의 불빛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우리에게 더 이상 부담스러운 곳이 아닙니다.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또 그 칼국수 먹으러 갈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거기서 먹는 칼국수가 왜 이리 맛있는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특별함은 값비싼 음식이나 호화로운 시설이 아니었나 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사장님이시니까 나중에라도 인정받으셨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든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호텔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히 저희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차별과 편견의 한 단면이었을 뿐입니다. 얼마 전 저희 회사 경비실에서 일하시는 김 아저씨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장님, 요즘 들어 직원들이 더 밝게 인사를 하네요. 아침에 출근할 때도 저녁에 퇴근할 때도. 예전에는 그냥 지나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따뜻하게 인사를 해주니 일하는 맛이 나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날 호텔에서 느꼈던 그 소외감, 그 무시당함의 감정, 그것을 매일같이 느끼며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공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 택배를 배달하시는 기사님들, 식당에서 일하시는 이모님들, 우리 주변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 모두가 우리와 똑같은 존엄성을 가진 소중한 분들입니다. 제 아내는 이제 그날의 일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선물이었어요. 덕분에 우리가 더 겸손해질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맞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경험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날의 일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제 직원들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도 저는 가끔 그 호텔 앞을 지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배운 교훈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겉모습이나 지위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적이 있다면 부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값비싼 옷이나 화려한 외모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니까요. 이제 저와 아내는 매주 토요일이면 그 칼국수 집에 갑니다. 특급 호텔의 레스토랑보다 맛있고 행복한 식사를 하죠.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이제 우리를 보면 더 이상 주문도 받지 않으시고 그냥 2개의 칼국수를 끓이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45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을 다시 느낍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특급 서비스가 무엇인지 매주 깨닫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소리를 전해드리는 지혜의 소리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